제가 이 법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이제 그 현각 거사님하고 명장 거사님 들었을는지 모르는데,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이제 그 우리 동생하고 빨간 장미를 보다가, 제가 이제 우리 동생은 그 햇빛이 있을 때 초록하고 빨강하고 막 섞여 있으면 빨강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 보인다고 해요. 그 빨강이. 예, 이거 눌렸습니다. 해가 지면 보인다고 하던데, 그때는 이제 낮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 친정이 한옥이었는데, 그 울타리를 쫙 돌아가면서 빨간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가 대학교 이제 그 3학년이었는데, 얘를 보면서, 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랬더니 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보는 빨간 장미가 빨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됐어요. 왜? 얘는 못 보니까요. 얘도 보고 나도 보면, 걔도 보고 소도 보고 다 보면 빨간 장미라는 것이 고정된 모습이 있잖아요. 고정된 색깔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나는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때는 불교 공부 비업자도 몰랐을 때니까, 그러면 저 빨간 장미가 결코 빨간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딱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지. 하여튼 뭐 길을 걸을 때도 그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이 마음에서, 그게 나중에 보니까 화두처럼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화두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질문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하는 그 동시에 또 무엇이 탁 깨달아졌냐면, 요것이 빨간 장미가 아니면 지금 장미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장미의 모양도 내가 보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나 딴 눈이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생겼을 수 있다. 그렇게 딱 이 사고가 이렇게 탁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다음에 세상도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닐 수 있다. 그게 확대가 되는 거지요.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보는 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르다면, 도대체 진짜 세상은 무엇이고, 진짜 장미 모양은 무엇이고, 진짜 장미 색깔이 뭘까? 이거지요.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 무엇일까라는 그 하나에서 수많은 이 질문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로 선생님한테 올 때까지 무엇에 대한 거는 질문을 못 해봤느냐, 이 빨간 장미를 보는 이 질문을 하는 나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암한상, 또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에 붙어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라고 늘 외부로, 세상도 외부고 빨간 장미도 외부고 또 빨간 장미 모양도 외부고, 그런데 그 외부를 보는 내부 나, 이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출발을 했거든요.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질문을 더 똑똑했으면, 만약 세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지금 이 세상을 보는 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이 됐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질문을 못 해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올 때까지. 이 질문을 못 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올 줄을 모르고, 안에서 맨날 밖으로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장미 그거 하기 전에도 맨날 내가 의문이었거든.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네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소리를 네가 듣냐? 이런 내가 생각을 말하면 저 사람이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네를 보고 네가 어떻게 나를 보냐?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해온 상황이어서 아마 빨간 장미를 그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하나의 실마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못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있다예요.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것은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그럼 내가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은 못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한테 딱 와가지고 첫날 왔는데 선생님이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딱 그랬을 때 그 백합이 무슨 색깔인지 알겠더라니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 흰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 이건 확실히 알겠는데 그 뒤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딱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있다를 못 물어본 것을 명확하게 알겠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늘 내 쪽에서 바깥쪽만 볼 줄 알았지 내 쪽을 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캐치가 됐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나는 못 물어봤구나. 못 물어봤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어그러지는 것이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그 나라는 것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파헤쳐 보아야 되는데 나는 맨날 바깥에 있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내 쪽으로 오는 것을 나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바깥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만 나갈 줄 알았지 내 쪽으로 올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 선지식 힘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질문에서 보면 요 이제 대리석 뭘 세상 몸뚱이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빨간 장미라고 해도 되지요? 빨간 장미라고 해도 돼. 빨간 장미라고 해도 돼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폰으로 보니까 빨간 색깔이야. 근데 우리 동생이 보니까 빨간 장미를 못 봐. 그러면 만약에 걔가 보면 검은색으로 보여. 또 다른 눈이 잠자리나 나비가 보면 또 다른 것이 돼. 그럼 이 빨간 장미의 색깔이 이 빨간색이 무슨 색깔이냐는 겁니다. 이 불교 공부는 참 재밌는 공부예요. 참 재밌는 공부가 이 불교 공부를 지식으로 다가가면 처음에는 지식이 되지요. 지식이에요.
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지금 법문을 듣는다든지 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지혜로 가는 겁니다. 지식은 한 번 들으면 외워. 그러다가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근데 지혜는 뭐야? 처음에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이 와야 지혜가 되거든요. 근데 지혜는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 이런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생긴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뭐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묘용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그런데 있어. 공즉시색이 되는 거지. 인연과 조건이 공해, 본래 공성이야. 그런데 그 공성이 내가 이것이 비었다라고 확실히 알면 뭐가 된다? 색이 되는. 그러니까 유가 되는 거죠. 묘유가 되는 거죠. 그게 공즉시색의 뜻이에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러면 인연과 조건이 자기 혼자의 인연과 조건이 있겠지요.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망견이 되는 겁니다. 망견, 망어. 근데 요 망견이 어떻게 나누냐면 동분망견하고 벼럽망견으로 나뉘어요. 요 망견이 벼럽이 있고 개인적인 업이 있고 또 우리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동분망견, 초록은 동색이다 하는 것이고, 초록은 동색 가운데서도 그 초록이 다 달라. 그건 벼럽망견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은 뭐다? 망견이라는 겁니다. 망견. 요 견안에는 듣는 것, 이거 다 들어가는 게 총체적인 하나의 그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 이 말이에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다 다르게 놔두려면 이것이 빨간 장미가 어떤 색깔이라야 이렇게 다 다르게 놔둘 수가 있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김광민 쌤 이해되십니까? 저기 명상거사님은요? 법계는? 이 빨간 장미는 수많은 색깔로 나툴 수가 있다. 내 눈에는 빨간 장미로 보인다. 이러면 맞죠. 그런데 이 빨간 장미가 수많은 색깔, 엄청난 수많은 색깔을 이 빨간 장미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떤 벼룩망견에는 빨갛게 보여. 어떤 벼룩망견에는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 어떤 벼룩망견에는 초록으로 보여. 어떤 벼룩망견에는 그냥 색상이 안 보여. 이렇게 수많은 색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빨간색에게는 수많은 색깔이 존재해 있다라는 거죠. 이 빨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색깔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색깔하고 맞으면 보이는 거죠. 명상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었기 때문에
비었기 때문에 수많은 색깔로 나타날 수가 있다. 빨간색의 당처가 비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색깔로 묘유로 나툴 수가 있다는 진공묘유라는 말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 사람이 다르게 생겼어. 다 다르게 생겼는데 본래 우리는 진공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딱 그렇게 하셨을 때 딱 적어서 냈죠. 이게 제 답입니다.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이게 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색 이랬거든. 이 하얀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 이랬을 때 비색. 난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근데 비색이라고 하는 동시에 무슨 색깔인지 알겠다. 그 비색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색, 비색. 그래서 이제 답을 탁 해줘. 적은 적이나 빨강은 빨강이. 나는 빨강 장미를 봤을 거야.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 이 빨강이 아닌 빨강이라서 빨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해놓고 보니 이렇게 공식처럼 딱 되는 거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만사가. 사람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라 사람이네. 그 금강경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거 있지요. 범, 소유상, 개시, 허망. 모든 소유상,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범, 소유상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금강경에 있는 그런 말을 알 수가 있어요. 범, 소유지요. 소유상이죠. 유상이죠. 소유한 상.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걸 소유상이라고 해요. 모든 범,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들은 뭐다? 범, 소유상. 개시, 허망이죠. 개시, 허망. 모두 뭐야? 모두 개시.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거야. 허망. 가짜다 이 말이죠. 헛것이고 망령되었다 이 말이죠. 허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도깨비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열을 올리네. 추워서요? 약견. 부처님 경전을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을 왜 보냐면 나의 소견이 부처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런 걸 어떻게 한다? 계속 탁말을 하는 거지요.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어떻게 된다? 직견열애. 이렇게 직견열애. 일처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헛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견 본다, 어떻게 봐? 죄라는 것은 모든 상이거든요. 모든 상을 어떻게 본다? 아닌 상. 백봉쌤은 상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아닌 상 이렇게 번역을 하셔요.
그런데 그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상, 내가 지금 보는 고정된 상이 아니다. 빨간 장미가 빨갛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아닌 상으로 보면 어떻게 본다? 내 성품을 본다는 뜻이죠. 바로 직견례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 MRI하고 그 모습 공식을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서 공부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강경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자기의 살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때까지는 문자 반야죠. 그 경전은 문자 반야라고 하는데, 문자 반야를 통해서 그 부처님은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어. 표현을 하고 있어. 그 글로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뭘로 보냐? 내 고정관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망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의 수준밖에 몰라. 수준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자꾸 공부를 해. 내적으로 계속 다가와서 진짜 내가 없음을 내가 어느 정도 느낄 때, 정말 내가 비상일 때, 아라는 것이 비아일 때, 이런 글꼴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 경전을 쭉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잘 모르니까 등불로 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나의 견해가 부처님이 가르침과 같은가 다른가, 그런 것을 탁말을 하면서 보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경전을 나중 가면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거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빨간 장미가 됐든지 대리석이 됐든지 물이 됐든지 몸뚱이가 됐든지 나라는 아상이 되었든지 세상이 되었든지 눈으로 보는 색진경계가 됐든지,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법 육진경계, 내가 일으키는 화가 됐든지 생각이 됐든지 감정이 됐든지 어디에 다 들어가요? 여기에 몽땅 들어가는 거지요. 몽땅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화를 냈어. 저 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화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이 거. 소주잔이 다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소주잔 양이 소주잔에 있는 그 물량이 다라에 들어가면 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바다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럼 소주잔에 있는 물이 어디에, 소주잔이 물 어디에 있노? 그것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허공에 갔다 하자, 소주잔이. 소주잔에 있는 물이 허공으로 갔다고 합시다. 점도 안 되죠? 지구도 전 우주에서 먼지 하나도 크기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게 소주잔, 그 물이라면은, 소주잔은 양만큼 물이라면, 그러니까 이 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 근데 그것을 바꾸려면 방법이 딱 한 개 있지요. 자, 볼게요. 그 방법이 뭐고? 그걸 바꾸려면 방법이 딱 한 개 있잖아. 그 방법이 뭐냐는 거야.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해봐. 할 수 없네.
그러면 김광빈 쌤이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아이고 사실대로 보시지 말고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모습공식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습공식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습공식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모습공식을 왜 하는 거냐고. 모습공식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휴일 거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이 모습공식을 왜 하느냐고요. 이걸 내가 처음에 질문이 뭐야? 바꾸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지. 헛것으로 보는 거죠.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헛것으로 보려면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거지요. 그래서 헛것으로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잖아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을 비인연, 비조건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습도 비조건이, 비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것으로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헛것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변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손녀 보러 갔을 때 할머니 헛것이 뭐야?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헛것이 뭐야? 가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하 도깨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깨비. 그래 도깨비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거. 그림자를 보고 너 바깥에 나가서 놀 때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 잡아줘 하니까 안 잡아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지랭이 아니야 하니까 아지랭이는 몰라요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신기루는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루는 안 돼. 그럼 배운 거예요. 신기루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니까 신기루가 없는 거래. 왜 신기루가 왜 생기냐 그랬더니 빛의 굴절로 생긴대. 이제 과학 만화를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굴절에 의해서 저 멀리 있던 것이 어떤 빛의 굴절에 의해서 거기 딱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신기루죠. 실체가 없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근데 그걸 사진 찍으면 네. 사진 나타나요. 아 사진 찍으면요? 하기는 뭐 귀신도 사진에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면 실체가 없어. 근데 보여. 그러니까 가짜를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쫓아다니지 말고 가짜인 줄을 알고 헛것인 줄 알아라. 헛것인 줄 계속 헛것인 줄 알면 거기 안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요. 꿈에 달라붙지 않잖아요. 꿈꾸면 그 꿈이지 이라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달라붙지 않을 때 이제 헛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을 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최고로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휴일휴요. 쉬고 또 쉬고 크게 쉬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휴라는 뜻이. 그래서 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든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모습이 바뀌어요. 최고로 우리가 지금 공부의 궁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인연도 비었다, 조건도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습도 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최고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인연과 조건 자체가 공했다. 그래서 모습이 공하다.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럼 뒤에 뭐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할 것도 없지. 그거를 뭐라 하면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불이색.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면, 저기, 엑스레이, MRI, 이거를 이해를 하면, 아,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망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형각과 삶이 좀 쓸쓸하지요. 그럼 왜 사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헛거다, 빈거다. 그럼 이 세상, 그럼 어째 살란 말이고, 재밌는 것도 짜달실이 많은데, 그럼 뭐, 우리가 뭐 지금 살면서, 그럼 뭐 사는 재미가 뭐가 있어? 김강민 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비었다, 뭐, 헛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왜 살면은 재밌게 살겠습니까? 헛것이다, 빈 것이다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사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손에 꽉 쥐고 있다가 뭐 헐러덩 다 놓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째 살면은 재밌게 살겠습니까?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가 재밌게 살 궁리를 해야 되지요. 자, 법계가 이제 들리는가 보다, 소리가. 한번 말해봐. 자기 말만 하면 돼. 아이고, 소리가, 자네 소리가 타가. 법계는 마이크 크게 소리 올리세요.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데, 소리를 높이지 않아. 노트북의 소리를 높여. 노트북 위치가 틀려요. 지금 위치가 안 좋아. 얼굴도 다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거든요. 예,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로 왔어야 돼. 더 가운데로. 더 가운데로. 자네가 이렇게 마이크, 이게 딱 가운데로라는 거지. 마이크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서. 예, 이제 좀 들려. 이제는 들을만해요. 이제 들을만 해요. 입을 가까이 대고 해봐봐.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센터로. 조금 들려. 제 몸뚱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인연과 조건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몸뚱이라고 생각한 몸뚱이는 이름이고 다른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인연과 조건이 소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그래요. 좋아. 또 다른 인연과 조건이 뭐 행복해진다고. 그래. 그래, 좋아요. 그 다음에, 저기, 명상거사님은요? 명상거사님은 좀 어려우신가? 뭐,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실감이 안 나서. 네.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옛날에 백봉 선생님 뭐라 했냐. 너는 실감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실감 난다. 그래 생각하라는 거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실감 난다. 그래 생각하라는 거죠.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네. 하루아침에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모습공식 열심히 해서 아니요, 금방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실체가 없고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거 되게 복잡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안 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실감을 잘 굴리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감이 나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실감이 안 나도 변한다. 실감 나면 실감 안에 들어앉고 실감이 안 나면 기죽고 그러거든요, 중생이. 그러니까 실감 나는 것도 내려놓고 실감 안 나는 것도 내려놓고 그래야 진짜 실감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딱 나면 저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안 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딱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김강민 쌤은요, 맨날 헛것이다, 뭐 머물 수 없다, 뭐 비었다, 변한다 하는데 우야면은 재밌게 잘 살 수가 있겠나요? 그 이 생각 속에서 이것이 대입되고 이루어져 되기 안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알았을 때, 아, 이미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져온 게 아닌데 네. 또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다가 아, 우리 아니구나 했을 때 그 뜻이 내 욕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생각이 떠오를 때 행복하고 그렇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여기 잘 들리게. 소리 잘 들리죠? 예. 각성거사님. 중요한 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탐진치, 탐하는 마음하고 화내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좀 어리석은 것이 조금씩이라도 좀 감해지는 것 같아서 예. 그거 좀 삶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이 탐진치가 조금씩 감해지면서 그 삶이 재미가 있다. 그것도 진짜 그러실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휴유거사님요? 자유롭게 산다. 자유롭게 산다고요? 네. 아, 이제 이게 자유롭게 살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는 것이 재밌다. 네. 예. 그 다음에 일유거사님은요? 집착하지 않고 네. 모습을 잘 굴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집착하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재미가 있다. 예. 그래도 선배들은 좀 답이 다르네. 그 다음에 저기 등강보살님은요? 가짜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가짜라고 했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가짜라는 말도 생겼으니까 이미 가짜 혼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반드시 가짜는 상대적인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히 가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감이 오느냐에 따라서 가짜고 한 몸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뭐 자유도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은요? 허공으로서의 나로 산다. 허공으로서의 나로 사는 게 재미가 있다. 현각거사님은 아직 너무 초보시라. 그래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공부하는 재미로 살고 싶어요. 공부하는 재미로 살고 싶으시다. 공부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니까 요렇게 하니까 또 요렇게 생겼네. 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생겼네. 옛날에는 좋은 것만 자꾸 하려고 했거든. 근데 요새는 요렇게 되니까 또 요런 모습이 생기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모습이 생기고 아이고 그런 게 또 재미라요. 그죠? 또 내가 공부하려고 용을 쓰고 있네. 또 그걸 놔버렸네. 또 내가 이 화를 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또 내가 욕심을 내니까 또 이렇게 되네.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통찰하면 아 이런 것이 바로 삶이구나. 옛날에는 산다고 하면 뭐 어떤 그 세속적으로 말하면 되게 뭐 많이 잘 뭐 이런 말이 앞에 다 붙었어. 그런데 아 요래하면 요래되고 저래하면 저래되고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재미라요. 사실은요. 요래하면 요래되고 저래하면 저래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다가 보면 아 이것이 헛것이구나. 여기에 비었구나. 그렇게 자꾸 알아가는 거죠. 자꾸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몸뚱이 속에 요만한 걸 소주잔으로 해서 허공 속에 있었다면 나중에는 허공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이 들어있게 되니까 정말로 그땐 재미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런 재미, 정말 그런 큰 재미는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자꾸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이 자꾸만 내려놓을 때 열애되면 열애되고 절애되면 절애되고 이렇게 자꾸 내려놓을 때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습 공식이요. 지금 다른 공부 다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저기 김강빈 쌤 앉았을 때 아 졸음이 왔네. 깨고 보니 졸음이 왔네. 그럼 어쩝니까? 네? 예. 그러면 좋은데 아이고 내가 졸지 말고 또리또리하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랬네. 또 후렴을 탁 갖다 붙인다고 우리가. 그러면 졸음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졸음 변한다 할 것이다 뭡니다. 그래서 졸음을 딱 내려놔 버리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 하면 되죠. 저기 명상거사님 그거 하실 때 속으로 하니까 망상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예. 겉으로 소리를 냈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속으로 할 때 그러면 어쩝니까? 그때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한두 번 들어서 몸에 배지가 않아서 예.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예.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방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망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망상을 일으키네? 일으켜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공식은 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망상을 탁 걷어잡아야 되지요. 망상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거든. 좋다 나쁘다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망상이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좋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상 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망상이라는 것이 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이 다음에 사라지는 거 알거든? 그러면 그냥 내빼두는 거지. 그냥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왔다가 가는 거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원장님, 네. 이제 제가 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 네. 앉아서 살라 하면 네. 이 졸음이 와갖고 뭐 확보다 해봐야 그건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 당뇨가, 그럼요. 당뇨가 있으시고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에 맞추어서 잘 조절을 하는 것도 지혜라요. 무작배기로 지금 연세가 이제 60 되셨죠?
고맙습니다. 60 넘었죠. 60 넘으면 무작배기로 몸을 자기가 컨트롤한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20대는 가능해요. 20대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서 우리 막 그때 선생님한테 있을 때 일주일씩 보름씩 장자부라도 하고 막 우린 밥 먹듯이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60 넘어갔고 그러면은 그거 병나요. 그 지금 이제 당뇨가 있으시고 그러면 그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것이 보완을 잘 해주는 것이 지혜죠. 지혜죠. 어제는 밤양을 줄여보고 예, 밤양을. 심하니까 네. 줄여보고 뭐 의자에서 앉아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몸이 부실해서 서서 하면 또 힘들고 아주 곤란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움직이시잖아요. 새벽에는 괜찮은데 그렇죠. 나서나갈 때는 문제 없는데 저녁에 그렇죠. 힘드시죠. 그러면 원노트에 써보십시오. 저녁에 좌선을 하는, 저녁에 좌선한다. 그렇게 딱 저녁에 좌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제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면 이제 방법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노트에 쓰십시오. 네, 원노트에 네네. 우리 저기 법계 정도 나이만 돼도 법계가 9이가? 40이가? 법계 정도만 돼도 상당히 힘이 좋거든요. 저도 58에 선원장 처음 했을 때 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7세가 되니까 힘이 좀 없는 것 같아. 이 법회를 하고 나면 힘들거든요. 전에는 힘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 따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몸을 이때까지 말하자면 제대로 젊었을 때부터 쭉 뭐라나 조복을 시켜 오지도 않은 몸을 60이 넘어서 그냥 지금 다른 세속 생활도 하는데 제가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닌데 잘 이렇게 좀 타협을 해가지고 몸뚱이 너무 아프면 공부 못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몸뚱이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잘 어울려서 살아보십시오. 몸뚱이하고 공부도 하면서 잘 어울려 사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이제 그 현각 거사님하고 명상 거사님 들었을는데 제가 선생님께 오기 전에 이제 그 우리 동생하고 빨간 장미를 보다가 제가 이제 우리 동생은 그 햇빛이 있을 때 초록하고 빨강하고 막 섞여 있으면 빨강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 보인다고 해요. 그 빨강이. 예, 이거 눌렸습니다. 해가 지면 보인다고 하던데 그때는 이제 낮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 친정이 한옥이었는데 그 울타리를 쫙 돌아가면서 빨간 장미가 가득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가 대학교 이제 그 3학년이었는데 얘를 보면서 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랬더니 얘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보는 빨간 장미가 빨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됐어요. 왜? 얘는 못 보니까요. 얘도 보고 나도 보면 걔도 보고 소도 보고 다 보면 빨간 장미라는 것이 고정된 모습이 있잖아요. 고정된 색깔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나는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때는 불교 공부 비업자도 몰랐을 때니까 그러면 저 빨간 장미가
결코 빨간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딱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지. 하여튼 뭐 길을 걸을 때도 그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이 마음에서 그 나중에 보니까 화두처럼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화두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그 질문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 하는 그 동시에 또 무엇이 탁 깨달아졌냐면, 요것이 빨간 장미가 아니면 지금 장미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장미의 모양도 내가 보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나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안 생겼을 수 있다. 그렇게 딱 이 사고가 이렇게 탁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다음에 세상도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닐 수 있다. 그게 확대가 되는 거지요.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보는 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르다면 도대체 진짜 세상은 무엇이고 진짜 장미 모양은 무엇이고 진짜 장미 색깔이 뭘까? 이거지요.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빨간 색깔이 무엇일까라는 그 하나에서 수많은 이 질문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선생님한테 올 때까지 무엇에 대한 거는 질문을 못 해봤느냐. 이 빨간 장미를 보는, 이 질문을 하는 나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암한상, 또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에 붙어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일까라고 늘 외부로, 세상도 외부고 빨간 장미도 외부고 또 빨간 장미 모양도 외부고, 그런데 그 외부를 보는 내부 나, 이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출발을 했거든요.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질문을 더 똑똑했으면 만약 세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지금 이 세상을 보는 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이 됐어야 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질문을 못 해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올 때까지 이 질문을 못 해.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올 줄을 모르고 안에서 맨날 밖으로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빨간 장미 그거 하기 전에도 맨날 내가 의문이었거든.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네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소리를 네가 듣냐? 이런 내가 생각을 말하면 저 사람이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네를 보고 네가 어떻게 나를 보냐?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해온 상황이어서 아마 빨간 장미를 그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하나의 실마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못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있다예요. 내가 안에서 바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것은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그럼 내가 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점은 못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한테 딱 와가지고 첫날 왔는데 선생님이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딱 그랬을 때 그 백합이 무슨 색깔인지 알겠더라니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 흰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 이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 뒤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딱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있다를 못 물어본 것을 명확하게 알겠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늘 내 쪽에서 바깥쪽만 볼 줄 알았지 내 쪽을 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캐치가 됐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전혀 나는 못 물어봤구나. 못 물어봤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어그러지는 것이지.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그 나라는 것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파헤쳐 보아야 되는데 나는 맨날 바깥에 있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내 쪽으로 오는 것을 나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바깥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만 나갈 줄 알았지 내 쪽으로 올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 선지식 힘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질문에서 보면 요 질문에서 보면 요 이제 대리석 뭘 세상 몸뚱이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빨간 장미라고 해도 되지요? 빨간 장미라고 해도 돼. 빨간 장미라고 해도 돼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폰으로 보니까 빨간 색깔이야. 근데 우리 동생이 보니까 빨간 장미를 못 봐. 그러면 만약에 걔가 보면 검은색으로 보여. 또 다른 눈이 잠자리나 나비가 보면 또 다른 것이 돼. 그럼 이 빨간 장미의 색깔이 무슨, 이 빨간색이 무슨 색깔이냐는 겁니다. 이 불교 공부는 참 재밌는 공부예요. 참 재밌는 공부가 이 불교 공부를 지식으로 다가가면 처음에는 지식이 되지요. 지식이에요. 경을 본다든지 이렇게 지금 법문을 듣는다든지 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지혜로 가는 겁니다. 지식은 한 번 들으면 외워. 그러다가 없어져 버려. 그렇죠? 근데 지혜는 뭐야? 처음에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음이 와야 지혜가 되거든요. 근데 지혜는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 이런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생긴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뭐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묘용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그런데 있어. 공즉시색이 되는 거지. 인연과 조건이 공해. 본래 공성이야. 그런데 그 공성이 내가 이것이 비었다라고 확실히 알면 뭐가 된다? 색이 되는. 그러니까 유가 되는 거죠. 묘유가 되는 거죠. 그게 공즉시색의 뜻이에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러면 인연과 조건이 자기 혼자의 인연과 조건이 있겠지요.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망견이 되는 겁니다. 망견, 망어. 망견, 망어. 근데 이 망견이 어떻게 나누냐면 동분망견하고 벼룩망견으로 나뉘어요. 이 망견이 벼룩이 있고 개인적인 업이 있고 또 우리 지금 다 같이 보고 있는 동분망견, 초록은 동색이다 하는 것이고, 초록은 동색 가운데서도 그 초록이 다 달라. 그건 벼룩망견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것은 뭐다? 망견이라는 겁니다. 망견. 뭐, 요 견안에는 뭐, 듣는 것, 이거 다 들어가는 게 총체적인 하나의 그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냐, 이 말이에요.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다 다르게 놔두려면 이것이 빨간 장미가 어떤 색깔이라야 이렇게 다 다르게 놔둘 수가 있는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김광민 쌤 이해되십니까? 저기 명상거사님은요? 예. 법계는? 이 빨간 장미는 수많은 색깔로 나툴 수가 있다. 내 눈에는 빨간 장미로 보인다. 이러면 맞죠. 그런데 이 빨간 장미가 수많은 색깔, 엄청난 수많은 색깔을 이 빨간 장미가 어떻게 하고 있다? 내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어떤 벼룩망견에는 빨갛게 보여. 어떤 벼룩망견에는 뭐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 어떤 벼룩망견에는 초록으로 보여. 어떤 벼룩망견에는 그냥 색상이 안 보여. 이렇게 수많은 색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빨간색에게는 수많은 색깔이 존재해 있다라는 거죠. 이 빨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색깔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색깔하고 맞으면 보이는 거죠. 명상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었기 때문에 수많은 색깔로 나타날 수가 있다. 빨간색의 당처가 비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색깔로 묘유로 나툴 수가 있다는 진공묘유라는 말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 사람이 다르게 생겼어. 다 다르게 생겼는데 본래 우리는 진공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어요.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딱 그렇게 하셨을 때 딱 적어서 냈죠. 이게 제 답입니다. 적은 적이나 비적이라 적이네. 이게 제 답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색 이랬거든. 이 하얀 백합이 무슨 색깔이냐 이랬을 때 비색. 난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근데 비색이라고 하는 동시에 무슨 색깔인지 알겠다. 그 비색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색, 비색. 그래서 이제 답을 탁 해줘. 적은 적이나 빨강은 빨강이. 나는 빨강 장미를 봤을 거야. 빨강은 빨강이나
아닌 빨강. 이 빨강이 아닌 빨강이라서 빨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해놓고 보니 이렇게 공식처럼 딱 되는 거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만사가. 사람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라 사람이네. 그 금강경에 보면은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거 있지요. 범, 소유상, 개시, 허망. 모든 소유상, 모든 모습 있는 것은 범, 소유상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금강경에 있는 그런 말을 알 수가 있어요. 범, 소유지요. 소유상이죠. 유상이죠. 소유한 상. 그러니까 상이 있는 걸 소유상이라고 해요. 모든 범,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들은 뭐다? 범, 소유상. 개시, 허망이죠. 개시, 허망. 모두 뭘? 모두 개시.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는 거야. 허망. 가짜다 이 말이죠. 헛것이고 망령되었다 이 말이죠. 허망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도깨비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열을 올리네. 추워서요? 약견. 부처님 경전을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을 왜 보냐면 나의 소견이 부처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런 걸 어떻게 한다? 계속 탁말을 하는 거지요. 약견, 재상, 비상 하면 어떻게 된다? 직견열애. 이렇게 직견열애. 일처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헛것이야. 그래서 만약에 견 본다, 어떻게 봐? 죄라는 것은 모든 상이거든요. 모든 상을 어떻게 본다? 아닌 상. 백봉쌤은 상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안 해요. 아닌 상 이렇게 번역을 하셔요. 그런데 그 뜻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승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상, 아닌 상, 내가 지금 보는 고정된 상이 아니다. 빨간 장미가 빨갛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아닌 상으로 보면 어떻게 본다? 내 성품을 본다는 뜻이죠. 바로 직견열애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 MRI하고 그 모습 공식을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서 공부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강경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자기의 살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때까지는 문자 반야죠. 그 경전은 문자 반야라고 하는데, 문자 반야를 통해서 그 부처님은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어. 표현을 하고 있어. 그 글로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뭘로 보냐? 내 고정관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망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의 수준밖에 몰라. 수준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 근데 자꾸 공부를 해. 내적으로 계속 다가와서 진짜 내가 없음을 내가 어느 정도 느낄 때, 정말 내가 비상일 때, 아라는 것이 비아일 때, 이런 글꼴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 경전을 쭉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잘 모르니까 등불로 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나의 견해가 부처님이 가르친 것 같은가 다른가, 그런 것을 탁말을 하면서 보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경전을 나중 가면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거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빨간 장미가 됐든지 대리석이 됐든지 물이 됐든지 몸뚱이가 됐든지 나라는 아상이 되었든지 세상이 되었든지 눈으로 보는 색진경계가 됐든지, 그러니까 색성향미촉법 육진경계, 내가 일으키는 화가 됐든지 생각이 됐든지 감정이 됐든지 어디에 다 들어가요? 여기에 몽땅 들어가는 거지요. 몽땅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화를 냈어. 저 화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화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이 거. 소주잔이 뭐 다라에 들어가 있으면 뭐 그 소주잔 양이 뭐 소주잔에 있는 그 물량이 다라에 들어가면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바다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소주잔에 있는 물이 어디에 뭐 소주잔이 물 어디에 있노 뭐 그것도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허공에 갔다 하자. 소주잔에 있는 물이 허공으로 갔다고 합시다. 점도 안 되죠. 지구도 전 우주에서 먼지 하나도 크기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게 소주잔 그 물이라면은, 소주잔은 양만큼 물이라면, 그러니까 이 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 근데 그것을 바꾸려면 방법이 딱 한 개 있지요. 자, 볼게요. 그 방법이 뭐고? 그걸 바꾸려면 방법이 딱 한 개 있잖아. 그 방법이 뭐냐는 거야.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해봐. 할 수 없네. 그러면 김광빈 쌤이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아이고, 사실대로 보시지 말고 더 더 쉽게 모습공식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습공식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습공식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모습공식을 왜 하는 거냐고. 모습공식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휴일 거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이 모습 왜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처음에 질문이 뭐야? 바꾸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지. 헛것으로 보는 거죠.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헛것으로 보려면 우리가 모습공식을 자꾸 하는 거지요. 그래서 헛것으로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잖아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을 비조건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모습도 비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것으로 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헛것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변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손녀 보러 갔을 때 할머니 헛것이 뭐야? 그렇게 묻더라니까요.
헛것이 뭐야? 가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하, 도깨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도깨비, 그래, 도깨비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거. 그림자를 보고 너 바깥에 나가서 놀 때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 잡아줘 하니까 안 잡아줘요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아지랭이 아니야 하니까 아지랭이는 몰라요.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신기루는 아니야. 그러니까 신기루는 안 돼. 그럼 배운 거예요. 신기루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니까 신기루가 없는 거래. 왜 신기루가 왜 생기냐 그랬더니 빛의 굴절로 생긴대. 그 이제 과학 만화를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굴절에 의해서 저 멀리 있던 것이 어떤 빛의 굴절에 의해서 거기 딱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신기루죠. 실체가 없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근데 그걸 사진 찍으면 네. 사진 나타나요. 아, 사진 찍으면요? 하기는 뭐 귀신도 사진에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면 실체가 없어. 근데 보여. 그러니까 가짜를 계속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쫓아다니지 말고 가짜인 줄을 알고 헛것인 줄 알아라. 헛것인 줄 계속 헛것인 줄 알면 거기 안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요. 꿈에 달라붙지 않잖아요. 꿈꾸면 그 꿈이지 이라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달라붙지 않을 때 이제 헛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을 때.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최고로 좋은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휴휴일휴요. 쉬고 또 쉬고 크게 쉬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휴라는 뜻이. 그래서 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든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모습이 바뀌어요. 최고로 우리가 지금 공부의 궁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인연도 비었다, 조건도 비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습도 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최고로 공부하는 방법이죠. 인연과 조건 자체가 공했다. 그래서 모습이 공하다. 그것이 최고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럼 뒤에 뭐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할 것도 없지. 그거를 뭐라 하면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불이색.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면 엑스레이, MRI 이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망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면 형각과 삶이 좀 쓸쓸하지요. 그러면 왜 사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헛거다, 빈거다. 그럼 이 세상, 그럼 어째 살란 말이고, 재밌는 것도 짜달실이 많은데, 그럼 뭐, 우리가 뭐 지금 살면서, 그럼 뭐 사는 재미가 뭐가 있어? 김강민 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같이 비었다, 뭐 헛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우에 살면은 재밌게 살겠습니까? 헛것이다, 빈것이다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지거든요, 사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손에 꽉 쥐고 있다가 뭐 헐러동 다 놓아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째 살면은 재밌게 살겠습니까?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가 재밌게 살 궁리를 해야 되지요. 자, 법계가 이제 들리는가 보다, 소리가.
한번 말해봐. 자기 말만 하면 돼. 아이고, 소리가, 자네 소리가 타가. 법규님 마이크 크게 소리 올리세요.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 켜져 있는데, 소리를 높이지 않아. 그 노트북의 소리를 높여. 노트북 위치가 틀려요. 지금 위치가 안 좋아. 얼굴도 다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거든요. 예,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로 왔어야 돼. 더 가운데로. 더 가운데로. 자네가 이렇게 마이크, 이게 딱 가운데로 오라는 거지. 마이크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서. 예, 이제 좀 들려. 이제는 들을만 해요. 이제 들을만 해요. 입을 가까이 대고 해봐봐.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센터로. 조금 들려. 제 인형, 제 몸뚱이라고 생각하기도 다른 인형과 조건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몸뚱이라고 생각한 몸뚱이는 이름이고 다른 인형과 조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인형과 조건이 소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그래요. 좋아. 또 다른 인연과 조건이 막 행복해진다고. 그래. 그래, 좋아요. 그 다음에, 저기, 명상거사님은요? 명상거사님은 좀 어려우신가? 뭐,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실감이 안 나서 네.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옛날에 백봉 선생님 뭐라 했냐. 너는 실감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실감 난다. 그래 생각하라는 거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 실감 난다. 그래 생각하라는 거죠.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네. 하루아침에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 조금씩 열심히 해서 아니요, 금방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실체가 없고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거 되게 복잡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안 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실감을 잘 굴리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감이 나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실감이 안 나도 변한다. 실감 나면 실감 안에 들어앉고 실감이 안 나면 기죽고 그러거든요, 중생이. 그러니까 실감 나는 것도 내려놓고 실감 안 나는 것도 내려놓고 그래야 진짜 실감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 딱 나면 저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실감 안 난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딱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기 김강민 쌤은요, 맨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비었다, 변한다 하는데 우야면은 재밌게 잘 살 수가 있겠나요? 그 이 생각 속에서 이것이 계획되고 이루어져 되기 안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알았을 때, 이미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겨운 게 아닌데 네. 또 내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 영사가 우리 아니구나 했을 때 그 뜻이 내 욕심 속에서 이루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진짜 생각이 떠오를 때 행복하고 느끼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선배님들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여기 잘 들리게. 소리 잘 들리죠? 예. 각성거사님. 중요한 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조금 탐진치, 탐하는 마음하고 화내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좀 어리석은 것이 조금씩이라도 좀 감해지는 것 같아서 예. 그거 좀 삶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이 탐진치가 조금씩 감해지면서 그 삶이 재미가 있다. 그것도 진짜 그러실 수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휴유거사님요? 자유롭게 산다. 자유롭게 산다고요? 네. 아, 이제 이게 자유롭게 살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는 것이 재밌다. 네. 예. 그 다음에 일유거사님은요? 집착하지 않고 네. 모습을 잘 꾸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집착하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재미가 있다. 예. 그래도 선배들은 좀 답이 다르네. 그 다음에 저기 등강보살님은요? 가짜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가짜라고 했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가짜라는 말도 생겼으니까 이미 가짜 혼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반드시 가짜는 상대적인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히 가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감이 오느냐에 따라서 가짜하고 한 몸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뭐 자유도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은요? 허공으로서의 나로 산다. 허공으로서의 나로 사는 게 재미가 있다. 현각거사님은 아직 너무 초보시라. 그래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공부하는 재미로 살고 싶다. 공부하는 재미로 살고 싶으시다. 공부하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니까 요렇게 하니까 또 요렇게 생겼네. 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생겼네. 옛날에는 좋은 것만 자꾸 하려고 했거든. 근데 요새는 요렇게 되니까 또 요런 모습이 생기고 저렇게 하니까 저런 모습이 생기고 아이고 그런 게 또 재미라요. 그지요? 또 내가 공부하려고 용을 쓰고 있네. 또 그걸 놔버렸네. 또 내가 이 화를 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 또 내가 욕심을 내니까 또 이렇게 되네.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막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통찰하면 이런 것이 바로 삶이구나. 옛날에는 산다고 하면 뭐 어떤 그 세속적으로 말하면 되게 뭐 많이 잘 뭐 이런 말이 앞에 다 붙었어. 그런데 요래하면 요래되고 저래하면 저래되고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재미라요. 사실은요. 요래하면 요래되고 저래하면 저래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다가 보면 이것이 헛것이구나. 요거에 비었구나. 그렇게 자꾸 알아가는 거죠. 자꾸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몸뚱이 속에 요만한 걸 소주잔으로 해서 허공 속에 있었다면 나중에는 허공 속에 일체의 모든 것이 들어있게 되니까 정말로 그땐 재미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정말 그런 큰 재미는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면 자꾸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것이 자꾸만 내려놓을 때, 열애되면 열애되고 저래되면 저래되고 이렇게 자꾸 내려놓을 때 그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습 공식이요. 지금 다른 공부 다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저기 김광빈 쌤 앉았을 때 졸음이 왔네. 깨고 보니 졸음이 왔네.
그럼 어쩝니까? 네? 이정이가 조건으로 생긴 생각한다. 예. 그때가 오물 줬다. 그러면 좋은데, 아이고, 내가 졸지 말고 또리또리하게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랬네. 또 후렴을 탁 갖다 붙인다고, 우리가. 그러면 졸음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졸음 변한다 것이다 몸을. 그래서 졸음을 딱 내려놔버리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 하면 되죠. 저기 명상거사님, 그거 하실 때 속으로 하니까 망상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예. 겉으로 소리를 냈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속으로 할 때,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때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한두 번 들어서 몸에 배지가 않아서 예,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예.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방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망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망상을 일으키네? 일으켜야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공식은 망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망상을 탁 걷어잡아야 되지요. 망상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거든. 좋다 나쁘다가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냐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망상이 옳고 그른 것도 아니고 좋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망상,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망상이라는 것이 지 인연으로 생겼다가 인연이 다음에 사라지는 거 알거든? 그러면 그냥 내빼두는 거지. 그냥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지가 왔다가 가는 거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원장님, 네. 이제 제가 당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녁에 네. 이렇게 앉아서 설라 하면 네. 이 졸음이 와갖고 뭐 확보다 해봐야 그건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 당뇨가, 그럼요. 당뇨가 있으시고 그러면 그 인연과 조건에 맞추어서 잘 조절을 하는 것도 지혜라요. 무작배기로 지금 연세가 이제 60 되셨죠? 고맙습니다. 60 넘었죠? 60 넘으면 무작배기로 몸을 자기가 컨트롤한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20대는 가능해요. 20대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서 우리 막 그때 선생님한테 있을 때 일주일씩 보름씩 장자부라도 하고 막 우린 밥 먹듯이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60 넘어갔고 그러면은 그거 병나요. 그래 지금 이제 당뇨가 있으시고 그러면 그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것이 잘 해주는 것이 지혜죠. 지혜죠. 어제는 밤양을 줄여보고 예, 밤양을. 심하니까 네. 줄여보고 뭐 의자에서 앉아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몸이 무질해서 서서 하면 또 힘들고 아주 곤란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움직이시잖아요. 새벽에는 괜찮은데 그렇지요. 나서나갈 때는 문제 없는데 저녁에 그렇지요. 힘드시죠. 그러면 원노트에 써보십시오. 저녁에 좌선을 저녁에 좌선한다. 그렇게 딱 저녁에 좌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제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면 이제 방법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노트에 쓰십시오. 네, 원노트에 네네. 우리 저기 법계 정도 나이만 돼도 법계가 9이가? 40이가? 법계 정도만 돼도 상당히 힘이 좋거든요. 저도 58에 선원장 처음 했을 때 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7세가 되니까 힘이 좀 없는 것 같아. 이 법회를 하고 나면 힘들거든요. 전에는 힘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 따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몸을 이때까지 말하자면 제대로 젊었을 때부터 쭉 뭐라나 조복을 시켜 오지도 않은 몸을 60이 넘어서 그냥 지금 다른 세속 생활도 하는데 제가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닌데 잘 이렇게 좀 타협을 해가지고 몸뚱이 너무 아프면 공부 못합니다. 그지요? 네, 맞습니다. 몸뚱이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잘 어울려서 살아보십시오. 몸뚱이하고 공부도 하면서 잘 어울려서 하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반야신경 하겠습니다. 참